자, 안녕하세요. 실용수학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고, 또 이제 1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언니들처럼 취업을 지금 나가는 기간이에요. 선생님 반 학생도 벌써 한 명이 취업이 벌써 된 상태인데, 너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32쪽 자기 닮음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우선 책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생각하고 학습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자기 닮음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밑줄을 쳐주세요. 자, 부분이 전차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 것을 자기 닮음이라고 한대요. 자, 다시 한번 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비슷해? 부분하고 전체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진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따 이 얘기는 하겠지만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석할 수 있냐면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다 파악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전체를 한꺼번에 해석을 하려면. 그런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도형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제시가 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어떤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이 삼각형은 자 1번과 2번 두 가지 규칙으로 어떤 도형을 새롭게 만들 건데, 첫 번째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세 변의 중점, 이게 변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변에 중점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 중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싹 삭제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같은 모양이 나오겠지?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 모양을 보니까 또 세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세 개의 삼각형에도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삼각형 여기에 했었던 것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해줘? 중점을 잡아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을 계속 무한번 반복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 될 거야. 자, 이럴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요. 전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해석한다고 했어.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첫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일부분만 보자는 얘기야. 그 규칙이 뭐예요? 삼각형이 존재하면 중점을 연결해서 가운데 부분을 삭제하자는 얘기야. 이 규칙이 그 다음 삼각형에서도 적용되고 그 다음 삼각형에서도 적용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간다면 그 다음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계산식은 두 개 있을 거예요.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하고 아니면 이 삼각형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죠? 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이 부분을 싹 지우고, 자, 처음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첫 단계를 이렇게 갔을 때 넓이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 있는 이만한 넓이에서 요만한 넓이로 바뀐 거지? 그러면 넓이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어? 자, 그 다음에 2에서 3번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 비어 있는 부분이 지금 몇 개 사라졌어? 아이고, 색깔이 안 보면서 표시하려니까 참 어렵다. 그쵸? 이 가운데 부분이 싹 사라졌어. 요 세 개가 사라진 거야, 이 부분에서. 자, 그랬을 때 넓이 변화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자, 우리가 분수 형태로 해야 돼요. 자,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면 힘들다고 했어. 부분적으로 파악해야 돼. 자, 그 다음에도 어떻게 돼? 이 분홍색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다 사라졌지?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하려니까 9개나 선생님이 색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규칙이 모두 다 어때?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그런데 이 규칙이 첫 단계나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요 단계나 규칙이 서로 어때요?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여기서 이렇게 변한 게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똑같은 규칙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로 파악할 필요 없이 뭐만 가지고 파악하면 돼?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변화된 거는 얼마만큼 변화된 거예요? 가운데가 쏙 빠졌어. 근데 면적으로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어? 오른쪽을 보면 더 쉽지? 몇 개 중에 몇 개? 그렇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중에 몇 개가 빠진 거야? 한 개가 빠진 거지. 그럼 네 개 중에 한 개가 빠졌다면 남아있는 거는 네 개 중에 세 개가 남은 거니까 넓이는 얼마만큼 남은 거야? 4분의 3만큼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맨 위에 있는 얘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각각 4분의 3씩 남은 거니까 이 전체적으로 볼 때도 몇 분의 몇만큼 남는 거야? 4분의 3만큼 남는 거야. 자, 이거는 비율이야. 자, 비율의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어? 곱하기나 나누기라고 그랬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4분의 3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고 있으니까 4분의 3만큼을 곱해주면 될 거야. 근데 이 규칙이 맨 끝에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거 각각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됐으니까 이 전체도 4분의 3만큼 넓이가 바뀌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넓이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단계 한 단계 오른쪽으로 갈수록 4분의 3만큼이 변화되니까 얘의 넓이가 만약에 첫 번째 넓이가 1이라면 이렇게 표시할까? 첫 번째 넓이가 1이라면 두 번째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1에다가 4분의 3만큼을 곱한 값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다가 이 값에다가 또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넓이도 어떻게 돼?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또 뭐를 볼 수 있어? 삼각형의 수로 볼 수 있지? 자, 삼각형의 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 몇 개였어? 한 개였어. 그런데 가운데 거를 싹 빼는 순간 삼각형이 몇 개가 됐어?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가 됐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가운데 한 개씩을 또 빼니까 몇 개가 됐어? 9개가 됐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삼각형의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곱하기 3만큼 되고 있죠. 3만큼 커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책에서는 또 어떤 규칙으로 본 거예요? 개수로 보긴 했는데 이번엔 남아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아니라 제거된 삼각형의 개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몇 개가 빠졌어? 여기 있는 한 개가 빠져서 한 개가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는 삼각형이 세 개니까 세 개가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세 개가 제거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몇 개가 제거된 거야? 예전에 제거된 거에서 몇 개가 제거된 거? 이렇게 세 개가 몇 개씩 세 개니까 총 9개 제거된 거. 그래서 여기 제거된 것도 3의 제곱만큼이 계속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1에다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3을 해주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9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3의 세제곱만큼.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런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 공식을 뭐 쉽게 내가 기억을 한다면 여기는 네 번째에서 3의 세제곱까지죠. 그리고 어떤 규칙이 보이지? 그래서 얘보다 얘 숫자가 빼기 1만큼이니까 제 n번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에서 3의 n번이니까 빼기 1을 해서 n-1제곱까지 이런 개수만큼 제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책에서는 한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내는 유형이 이제 넓이로도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수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남아있는 개수로 문제 낼 수도 있지만 제거된 삼각형의 개수로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규칙을 찾는 거야. 규칙을. 문제가 어떤 조건이냐를 보고 규칙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잘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규칙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해서 그 개수나 넓이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지?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무조건 어떤 공식을 외워가지고 무조건 하려고 하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좀 이제 비슷한 유형의 어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 문제 4번. 시간 확인 좀 해보고. 자, 오른쪽 자기 닮은 도형은 시에르핀스키 카펫이다. 이 도형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큰 사각형을 몇 등분하여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을 제거한다. 여기 잘 보니까 이 모양을 보니까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그림이 약간 잘못된 건 있는데, 이 모양을 딱 보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야? 여기 있는 얘만 딱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보면 일부분과 전체가 어때요? 모양이 비슷하지? 만약에 이 과정을 무한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모습을 보는 것과 얘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과 이 전체를 놓고 보는 것과 아주 비슷한 똑같은 모양이 돼요. 이게 좀 기하학적으로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해가 된 친구들은 기하학적 능력이 좀 높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 얘는 어떤 거야? 전체가 이렇게 있다면 얘를 9등분을 이렇게 한 거야. 세 조각씩 가로 세로로 하게 되면 총 9등분이 되죠. 이런 다음에 어떻게? 첫 번째 단계는 가운데 있는 한 개를 없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런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또 네모난 사각형이 9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를 또 다시 9등분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걸 또 없애줘. 그러면 이 두 번째로 큰 사각형 빈 공간이 두 번째로 없어진 거겠죠? 이거를 또 확대해서 보면은 또 사각형이 몇 개가 나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얘에 또 9등분을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걸 또 없앤 거예요. 얘가 세 번째야. 그 다음에 없앤 게 요게 네 번째고, 여기 있는 게 요게 네 번째고, 보이죠? 이거를 또 한 번 하게 되면 여기 좀 있는 조그만 거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까? 여기 조그만 거 요거 있죠? 요거를 또 9등분 해가지고 가운데를 또 없애야 돼. 엄청나게 확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넓이와 뭐 개수, 여기서는 넓이로 문제 내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아요. 넓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첫 단계에선 첫 단계 전체 색깔이 다 칠해져 있는 얘의 넓이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봐.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없앴죠. 몇 등분해서? 9등분해서 하나만 싹 없어진 거야. 나머지는 다 채워져 있는 거야. 이쪽 부분은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만 딱 없앴다면 넓이가 어떻게 변해? 9분의 몇만큼 없어진 거야? 요거 하나 없어졌으니까 9분의 1만큼 없어졌으니까 넓이가 남아있는 거는 9분의 8만큼이 남아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다 지우고, 자, 첫 번째는 9분의 8만큼이 남아있다고 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얘가 싹 이렇게 없어진 상태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얘가 없어진다면 얘를 또 9등분 해가지고 하나가 없어진 거지? 그런데 여기 있는 여기에서만 9분의 8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도 9분의 1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각각 남아있는 8개에서 각각 9분의 1만큼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넓이가 얼만큼이야? 처음을 기준으로 해서 9분의 8만큼 남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9분의 8만큼 없어졌으니까 비율이니까 어떻게 계산해? 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9분의 8에다가 또 9분의 1만큼이 사라졌으니까 9분의 8을 곱해주면 돼요. 지금 넓이 계산하는 거야, 넓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똑같은 규칙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8만큼을 몇 번 곱하면 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얘의 넓이 규칙은 9분의 1만큼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 개수에 상관없이 전체 넓이는 다음 단계로 갈 때 9분의 8배만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얘가 10단계건 몇 단계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남아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각형의 개수 첫 단계일 때 9등분 한 다음에 하나가 딱 사라졌으니까 사각형의 내가 개수를 구한다고 하면 처음에 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 얘 딱 사라졌으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나오죠. 첫 단계에서 8개가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또 가운데 게 이렇게 싹 사라지니까 사각형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여기에서만 보면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나와. 여기에서만
그러니까 총 개수는 어떻게 돼? 8에다가 8을 곱한 것만큼 나오겠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또 곱하기 8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n개 n번 하게 되면은 사각형이 몇 개가 생긴 거야? 8의 n제곱만큼 생기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개수가 아니라 사라진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처음에는 몇 개가 사라졌어? 한 개가 사라졌고, 아이고 여기 지우자. 남아있는 개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 개가 사라졌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처음에다 한 개 사라지고, 두 번째 단계는 8개에서 한 개씩 사라지니까 1 플러스 8이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1 플러스 8 다음에 8의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n번째에는 이 숫자와 이 숫자가 1 차이 나니까 1 플러스 8 플러스 8의 제곱 플러스 해가지고 어디까지? 8의 n 마이너스 1제곱까지 이렇게 사라진 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됐죠? 자,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각형이 좀 뭐 잘못됐다고 했죠.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러분 책도 지금 수정이 안 됐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에게 주어진 책은 조금 이렇게 잘못됐더라고요. 이게 가운데 사각형을 없앨 때 이만큼이 사라졌어. 그렇지? 그래서 원래 이만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 부분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네. 여기 요만큼이 이렇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두 칸씩이 좀 사라졌는데, 이거는 뭐 이제 뭐 오류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원래는 이런 그림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책의 인쇄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프랙탈과 코어 운송에 대해서 방금 것과 조금 개념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형태니까 우리가 요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수행평가도 한번 해볼게요. 수행평가는 좀 이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자, 프랙탈과 코어 운송이. 자, 프랙탈은 뭐 만벨브로트가 1975년 펴낸 책에서 점점점 해가지고 코어의 눈송이를 발표했다. 코어의 눈송이는 다음과 같이 만든다. 다음과 같은 자기 유사성을 갖는 것을 무슨 프랙탈 구조라고 한다. 뭐 이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검색을 해줘도 좋고요. 자, 지금 뭐냐면은요, 이 프랙탈 구조, 얘는 일부분과 전체가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점으로 무슨 어떤 수많은 어떤 그 점들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데, 얘를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막 은하계가 있고 그러잖아. 결국에는 이 일부분을 확대한 거나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 얘나 아주 똑같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부분과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게 만약에 전체라면 이 전체와 똑같다라는 거야. 너무나 똑같은 유사성을. 그래서 이 전체를 해석할 때 이 전체를 보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일부분만 해석해도 전체가 해석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코우의 눈송이에요. 조금 이따 얘도 그 수행평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 도형의 각변을 3등분하여 가운데 부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붙이는 거야. 눈송이 모양처럼 이쁘게 만드는 거야. 자, 여기 있는 한 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 지금 세 변이 있죠? 각각 다 해볼 건데 얘를 3등분을 이렇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정삼각형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만큼. 그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밑에도 3등분을 해가지고 하나 붙여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특징이 뭐가 되겠어? 이거 3등분 했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들이 모두 다 같겠죠? 이게 1단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단계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해요. 어떻게 반복하냐면 여기에 하나의 변이 있죠? 얘를 또 3등분해. 그런 다음에 얘를 하나의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붙여. 여기도 3등분 한 다음에 또 붙여.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붙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쉬워. 그런데 그 다음 한 번 더 얘를 또 확대를 하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 이게 최대다. 얘를 또 3등분해. 그런 다음에 어때? 여기에 또 하나 붙여.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붙어지겠죠? 얘를 또 3등분해. 그런 다음에 또 붙여. 그럼 여기에 이렇게 붙겠죠? 징그러? 근데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대체 뭐냐라는 거는요. 이 전체 일부분의 요 부분과 일부분의 요 부분과 이 전체 약간 크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얘를 확대해서 보면 얘랑 모양이 어때? 똑같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은 이제 자기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일부분과 전체가 비슷해서 그거를 일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 일부분, 이 부분과 뭐랑 똑같냐면 여기 있는 요 부분과 똑같아요.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과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그 전 단계에서도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요 부분과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를 무한번 반복을 해도 결국에는 아주 복잡한 모양의 그림처럼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아무리 반복해도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만 보고 해석해도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회사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거를 여러 단계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렇게 여러 단계 하다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좀 이게 비슷한 어떤 여러 단계의 반복되는 거를 할 때도 어떤 규칙에 맞게끔 잘 그리거나 아니면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를 한번 보는데 한 변의 길이 여기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보지 않아도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 부분을 설명하면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배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지 않아도 뭐 시험 보는 데는 지장 없게끔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 활동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학 활동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번 그 수행 평가에서 20점이 반영을 시킬 거예요. 이 수행 평가 하나당 5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는 게 5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이 수행 평가가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할 때만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행평가 점수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석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직접 나눠주고 걷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8개의 반이 모두 다 이 수행평가를 보는 경우에 한해서 이 점수가 부여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총 6번의 지금 수행평가를 준비를 했는데 수행평가가 20점 만점이니까 6번 중에서 4번의 수행평가만 점수가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거는 첫 번째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점수 부여는 되지 않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리고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이걸 수업 시간 중에 했다면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거예요. 자기 닮은 것과 관련된 내용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검색하고 그 내용을 쓰시오.
네, 추천 검색어,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검색해서 검색어와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쓰는 수행 평가예요. 뭐 할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남은 친구들은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검색하여 회사를 하나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도 좋아요. 그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어본다. 자, 회사마다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 뭐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예를 들어 뭐 삼성이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 요런 로고가 생각나죠? 이런 대각선 뭐 타원형의 뭐 여기에 뭐 삼성 이렇게 써 있는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다 뭐 그러면은 뭐 H자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양이 그게 생각이 나고요. 자,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어떤 모양이 있어. 어떤 모양만 딱 봐도 이렇게 알아. 무슨 똥 뭐 그 알기도 하고. 근데 뭔 얘기하는지 알죠? 여성들이 좀 좋아하는 뭐 백 같은 거 뭐 구찌 뭐 무슨 똥 뭐 MCM 선생님이 들고 다니지 않아서 잘 몰라요. 자, 아무튼 자, 그런 디자인이나 어떤 아니면 이니셜 뭐 여러 가지에도 그 회사마다의 어떤 고유한 어떤 것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자기 유사성에 대해서 있잖아. 자,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느 회사는 어떤 그 디자인을 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품질이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고 해.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어떤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알고 있다면 나중에 면접 볼 때나 그 회사 그 면접 볼 때나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담아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를 직접 들어가서 그 회사의 이념이라던가 아니면 로고라든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한 다음에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는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2번을 담았어요. 자, 참고로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볼 거예요. 고의 눈성이와 같은 규칙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그 자기 유사성을 보게 되면 총 이제 삼각형을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호의 눈성이와 같은 규칙으로 어떻게 하나 선생님하고 한번 선생님이 하는 거 잠깐 딱 보여줄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3단계까지 했는데 되는 친구들은 4단계까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 한 변이 있으면 얘를 3등분 한다고 했어. 정확하게 3등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정삼각형, 이 길이와 똑같은 변이 나오게끔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각형이니까 이 네 면에 모두 그려주세요. 이게 1단계.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여기에 그린 이 모양을 그대로 그려주고 또 여기에 변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3등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정삼각형을 또 하나 그려주세요. 이게 2단계. 자, 3단계 할 때 또 이렇게 다시 그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여기 그린 거 가지고 3단계를 들어가 볼게요. 다 그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샘플로 이 정도만 그릴게요. 그 다음에 3단계 가면 어떻게 돼? 지금 이 3단계가 파란색이야. 3단계는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개수가 꽤 많죠. 이 한 면을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3단계 했어. 그러면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줄은 4단계 한 번 더 가볼까? 무슨 색으로 할까? 여기 연두색 어떤 색깔 좋아해요? 모르겠다. 여기 고동색 요걸로 4단계를 해볼게. 4단계를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여기 한 변 있죠? 얘를 또 3등분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씩 그려주면 4단계가 되겠다. 이거 다 그리다가는 한 10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쪽 면까지 하고 끝낼게. 이렇게. 자,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그 단순한 규칙이잖아요. 한 변이 있으면 얘를 3등분 해가지고 정삼각형을 그린다는 이 규칙을 3단계, 4단계까지만 적용했는데도 막 머리가 아플지도 몰라. 이런 머리 아픈 거를 내가 반복하다 보면 이런 작은 규칙들을 틀리지 않고 연속해서 여러 단계 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겠죠. 이게 단순하게 이런 그림 그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 처리하는 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여러 단계가 동시에 쫙 왔을 때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그런 복잡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규칙들만 반복해서 적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부분을 가지고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거는 사람에 따라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어서 이런 수행평가도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는 못 보지만 이거 나루야가 빨리 좋아져가지고 좀 매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힘내고요. 나중에 계약해서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 마음 모두 건강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